3주차 실험입니다. 이번 3주차 실험은 아보가드로수의 결정과 모질량의 측정 실험을 각각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때문에 실험 이론 수업 또한 파트를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보가드로수의 결정입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물 위에 생기는 기름막을 이용해서 몰을 정의하는 데 필요한 아보가드로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보가드로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보가드로수란 어떤 물질 1몰에 해당하는 입자의 개수입니다. 이는 질량수가 12인 탄소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질량수란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를 뜻하게 됩니다. 탄소의 원자 번호는 6번이기 때문에 양성자수 6 더하기 중성자수 6을 더한 12가 6번 탄소의 질량수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하지만 지구상에는 질량수가 12인 탄소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중성자수가 7이나 8인 탄소도 존재하게 되는데 그때는 질량수가 13과 14, 그래서 13탄소 혹은 14탄소라고 불리우며 질량수가 12인 탄소의 동위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질량수가 12인 탄소 12g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의 수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고 그 숫자는 6.022 곱하기 10의 23 제곱입니다. 본 실험에서 아보가드로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소 원자 1몰의 부피를 탄소 원자 1개의 부피로 나누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탄소 원자 1개의 부피고 탄소 원자 1몰의 부피라서 탄소 원자 1몰의 부피를 탄소 원자 1개의 부피로 나누어서 아보가드로 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탄소 원자 1몰의 부피를 구해야 합니다. 탄소 원자 1몰의 부피는 평균 질량과 밀도를 사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을 뜻하게 되겠죠. 해서 탄소 원자 1몰의 부피는 밀도 공식에서 부피는 질량, 그죠? 곱하기 밀도분의 1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식을 사용을 해서 구하는데 탄소 원자 1몰의 평균 질량에 다이아몬드의 밀도분의 1을 곱해주면 저희가 탄소 원자 1몰의 평균 부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왜 다이아몬드의 밀도를 사용하냐면 다이아몬드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탄소 원자가 촘촘히 쌓여서 만들어져 있는 구조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와 같이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물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플러렌이나 흑연 같은 경우에는 사이에 빈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선택을 해서 탄소 원자 1몰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이아몬드의 부피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보통 탄소 원자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겠죠. 여기 이렇게 다 탄소가 이런 식으로 탄소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다이아몬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 이렇게 연결돼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흑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다 탄소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빈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빈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이아몬드의 밀도를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탄소 원자 한 개의 부피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가정 첫 번째는 스테아르산으로 만들어진 기름막은 단분자층이며 탄소 18개가 한 줄로 길게 서 있는 구조를 갖는다고 가정을 합니다. 우리는 실험에서 스테아르산을 사용을 해서 실험을 하게 될 텐데, 나중에 실험 과정에서 살펴보면 알겠지만 접시 위에 잔잔한 물을 받아놓고 그 위에 스테아르산을 떨어뜨립니다. 보시게 되면 스테아르산의 구조는 탄소가 이렇게 탄화수소 사슬이 늘어져 있고 끝에 카르복실기가 달려 있는데, 보시게 되면 탄화수소의 개수가 하나, 둘, 각 모서리마다 탄소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 그 개수가 18개입니다. 그래서 탄화수소가 18개가 이렇게 쭉 늘어져 있고 끝에 카르복실기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탄화수소 사슬은 물과 친하지 않은 소수성이고, 말단에 달려있는 카르복실기는 물과 친한 친수성입니다. 때문에 물 위에 스테아르산을 떨어뜨리게 되면 어떤 식의 형상을 띠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냐면, 이러한 여기가 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스테아르산을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탄화수소고 여기 말단이 카복실기라고 표현을 해보면, 물 표면에 스테아르산을 떨어뜨렸을 때는 물과 친한 카복실기가 물의 표면을 향할 것이고, 탄화수소 사슬이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으로 서 있는 모습을 띌 것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테아르산으로 만들어진 기름막은 단분자층이라고 하는데, 단분자층이라는 것은 분자가 단일로 존재한다. 즉, 이 위에 이런 식으로 분자가 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단분자로만 존재한다는 것이고, 탄소 18개가 한 줄로 길게 늘어서 있다. 여기가 18개의 탄소로 길게 늘어져 있다. 길게 늘어져 있는 구조를 갖는다라는 것이 가정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 두 번째는 스테아르산의 친수성인 카복실기가 수면의 표면에 부착되어 원기둥을 형성한다고 이제 두 번째 가정을 합니다. 자, 스테아르산의 친수성인 카복실기가 수면의 표면에 부착이 되었고, 이 부착이 됐을 때의 모형은 이런 식으로 원기둥을 형성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제로는 이렇지 않겠지만 탄소는 계산을 더 용이하기 위해서 탄소는
정육면체라고 이제 가정을 해서 탄소는 정육면체라고 가정을 하고 탄소 원자 1개의 부피를 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계산이 이루어지는지 좀 살펴보게 되면은 스테아르산 분자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정 1과 앞에서 배웠던 가정 2를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는 실험 과정에서 이제 스테아르산 한 방울의 부피를 구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스테아르산 단분자층, 그러니까 스테아르산 한 방울의 부피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고, 스테아르산 단분자층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험적으로 이제 자로 여러 번 측정해서 평균을 낼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스테아르산 단분자층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원기둥으로 형성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피를 알고 있고, 실험적으로 이 넓이를 여러 번 측정해서 평균을 내서 이 넓이를 구할 것이기 때문에 부피에서 이 넓이를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궁금한 이 H, 스테아르산 단분자층의 길이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카복시계가 달려있고 18개의 탄화수소 사슬이 있는 스테아르산 분자의 길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가정 1과 가정 3을 사용을 해서 탄소 원자 1개의 길이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 스테아르산 분자는 탄소 18개가 길게 늘어져 있는 구조를 갖는다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앞에서 분자의 길이를 구하게 되면은 스테아르산 그것을 18개로 나눠 주어서 스테아르산 분자 원자 하나의 길이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각도가 정확하게 딱 180도로 일자로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이 각도가 109.5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지그재그로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값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앞에서 탄소 원자 하나의 길이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 번째 가정, 탄소 원자는 정육면체 모양이다 라고 가정을 했었죠.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탄소 원자 1개의 길이를 알게 되면 이 길이를 세제곱해서 탄소 원자 1개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 원자 1개의 부피를 탄소 원자 1몰의 부피로 나누게 되면 우리가 궁금한 탄소 원자 1몰의 부피를 탄소 원자 1개의 부피로 나눠주게 되면은 우리가 궁금한 아보가드로 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험에서 뷰렛을 사용하게 됩니다. 뷰렛의 사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뷰렛은 첫 번째 뷰렛을 증류수와 에탄올로 깨끗이 세척한다. 이것은 뷰렛뿐만 아니라 다른 기구들도 모두 깨끗이 세척을 해야 하지만, 특히 뷰렛은 우리가 적정을 하는 실험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깨끗이 오염물이 없도록 세척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건조된 뷰렛의 콕을 닫고, 이 부분이 콕이 되겠습니다. 건조된 뷰렛의 콕을 닫고 비커를 이용해서 시약을 뷰렛의 윗부분에 넣는다. 세 번째는 뷰렛 아래에 빈 비커를 놓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액체가 뷰렛의 끝까지 아랫부분까지 가득 채워지도록 한 뒤 콕을 닫아준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간혹 학생들이 뷰렛의 사용법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 부분, 이 아랫부분까지 용액을 채워주지 않은 상태로 뷰렛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부피를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적정을 하게 되면 뷰렛 상단에 적정을 하기 전에 뷰렛 상단의 눈금을 우리가 계산을 하기 용이하게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눈금 혹은 요 작은 눈금이라도 딱 맞춰준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 콕을 살짝 열어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서 적정에 이용을 해줍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종점에 도달하였을 때 콕을 잠그고 우리가 눈금과 눈이 수평이 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눈금을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실험기구입니다. 실험기구는 사각접시, 100ml 비커, 25ml 뷰렛, 약수저, 스탠드, 클램프, 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송화가루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약으로는 헥세인, 스테아릭 액시드, 그 다음에 증류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본 실험의 실험 방법입니다. 헥세인으로 여러 차례 헹군 뷰렛에 헥세인을 눈금 3mm까지 채워줍니다. 반드시 아까 설명했듯이 뷰렛의 아랫부분까지 채워서 실험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뷰렛을 스탠드에 고정시키고 비커를 아래에 받친 뒤 헥세인이 한 방울씩 떨어지도록 콕을 조절하여 헥세인 1ml의 방울수를 3번을 측정합니다. 3번을 측정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1ml의 방울수가 첫 번째 시도에서는 50방울, 두 번째 시도에서는 55방울, 세 번째 시도에서는 52방울이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의 평균을 내어서 계산에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3번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각무게 접시에 물을 반쯤 채우고 수면이 잔잔해질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네 번째, 작은 약숟가락으로 송화가루를 조금 떠서 사각무게 접시의 중간에 고르게 퍼지도록 조심스럽게 뿌려줍니다. 다섯 번째, 0.02g의 스테아르산을 헥세인 100ml에 녹인 용액을 뷰렛에 소량 채우고 퍼진 송화가루 가운데 지점에 한 방울 떨어뜨려 줍니다. 우리는 이미 두 번째 과정에서 헥세인 1ml의 방울수를 3번 측정해서 그 값의 평균을 내었고, 그러면 1ml 분의 방울수를 계산해주게 되면 한 방울의 부피를 알 수가 있게 되고, 이 한 방울은 아마도 이 송화가루 가운데에 기름막, 원기둥, 단분자층, 기름막을 형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스테아르산이 퍼지면서 원형 기름막의 경계면이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린 뒤 기름막의 지름을 대각선 방향으로 여러 번 측정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떨어뜨리게 되면 이게 아주 동그란 원형막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런 식으로 타원형을 형성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여러 번 자를 사용해서 지름을 측정하여 마찬가지로 이 측정한 지름 값을 평균 내어서 결과 계산값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실험의 주의사항은 송화가루가 너무 적거나 많으면 기름막이 잘 원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당량의 송화가루를 떨어뜨려야 되고, 두 번째, 헥세인은 인화성 물질이므로 조심하여서 취급을 하여야 하고, 세 번째, 스테아르산 용액은 휘발성이 크기 때문에 용액을 덜어간 후에는 항상 시역병을 막아두는 것이 이 실험의 주의사항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파트, 몰질량의 측정입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쉽게 증발하는 기체의 몰 질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제 몰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은 물질량의 단위. 몰은 물질량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몰은 물질량의 단위로서 질량수 12인 탄소 12g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 원자의 개수와 같은 수의 물질량을 뜻합니다. 해서 만약에 어떤 물질이 1몰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물질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의 양만큼 있다는 뜻이고, 만약에 어떤 물질이 2몰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몰질량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자의 개수가 혹은 어떤 물질의 개수가 1몰일 때 그 1몰일 때 질량을 가리키는 단위고, 마찬가지로 1몰일 때의 질량이기 때문에 그램 퍼 몰이라는 단위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위 개수만큼 분의 질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실험에서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사용을 해서 몰 질량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이상기체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면서 다음의 가정을 따르는 기체를 말하게 되는데, 첫 번째,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는 기체 전체가 차지하는 부피와 비교할 때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기체라고 가정합니다. 두 번째, 기체 분자들은 속력 분포를 가지고 무작위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불규칙한 운동을 한다. 세 번째, 기체 분자들은 서로 상호작용, 즉 상호작용이란 인력, 끌어당기는 인력이나 서로 반발력과 같은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네 번째, 기체 분자들은 완전 탄성 충돌을 하며 충돌 전후 두 물체가 지닌 운동 에너지의 합에 변화가 없다. 다섯 번째,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온도 켈빈 값이죠. 절대온도 켈빈 값에만 비례하며 분자의 모양, 크기, 종류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5가지의 가정을 따르는 기체를 우리는 이상기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앞서 말씀드렸던 가정을 따르는 이상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공식에 이제 대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많이들 보셨을 PV는 nRT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입니다. 자, 각각의 문자가 뜻하는 것은 이 P는 압력을 뜻하고, R은 기체 상수, N은 몰수를 뜻하게 되고, V는 부피, T는 온도 값인데 이 온도의 단위는 켈빈 값이죠. 도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섭씨도, 디그리 오브 셀시우스가 아니라 우리는 켈빈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M 값은 몰 질량을 뜻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몰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아까 이 몰 질량이 1몰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물질의 질량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Xg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몰 질량으로 나눠주게 됐을 때 우리는 이 물질의 몰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몰 질량은 이 공식의 이 N 값을
대입을 하고 정리를 하게 되면 이 몰 질량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공식을 사용해서 여러분은 몰 질량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험에 필요한 실험 기구입니다. 100ml 둥근 바닥 플라스크, 1리터 비커, 바늘, 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온도계, 가열 교반기, 스탠드, 클램프, 저울, 알루미늄 박, 코르크 받침대, 100ml 눈금 실린더, 항온조, 자석 적개가 필요하고, 실험에 필요한 시약으로는 다이클로로메테인이 사용이 됩니다. 실험 방법입니다. 깨끗하게 씻어 말린 100ml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알루미늄 박으로 뚜껑을 만들어 씌우고 핀으로 작은 구멍을 뚫어줍니다. 구멍의 개수는 3개에서 5개 정도 뚫어주시면 됩니다. 뚜껑을 덮은 둥근 바닥 플라스크의 질량을 저울을 사용해 측정하게 됩니다. 둥근 바닥 플라스크의 약 3ml에 이 MC는 여기 앞서서 말씀드렸던 다이클로로메테인입니다. MC를 넣고 알루미늄 바구로 뚜껑을 다시 막은 후에 스탠드에 고정시켜줍니다. 네 번째, 미리 준비한 항온조의 물을 1리터 비커의 절반 정도 채우고 둥근 바닥 플라스크를 비커의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로 물속에 깊이 넣습니다. 이후 최대한 둥근 바닥 플라스크의 목 부분까지 잠기도록 항온조의 물을 채워줍니다. 가열 교반기를 이용해서 MC가 모두 기화할 때까지 가열해줍니다. 둥근 바닥 플라스크의 액체가 모두 기화하면 그때 온도를 측정하고 플라스크를 꺼내어 식혀줍니다. 꺼낸 플라스크의 겉에 묻은 물을 휴지로 완전히 닦아내고 알루미늄 박 뚜껑과 함께 다시 한번 질량을 측정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플라스크를 깨끗하게 씻은 후에 물을 플라스크의 목끝까지 채운 뒤 눈금 실린더를 이용해서 둥근 바닥 플라스크의 둥근 바닥 플라스크의 부피를 측정해주면 됩니다. 이 실험에서의 주의사항은 둥근 바닥 플라스크의 목 부분이 최대한 물에 잠기도록 설치할 때 알루미늄 박으로 만든 뚜껑이 물에 젖지 않도록 하는 것과, 마지막으로는 플라스크를 물속에서 꺼낸 뒤에는 겉을 잘 닦고 질량을 측정하는 것입니다.